아저씨, 이 개 이름이 뭐예요? 20살이 된 서준은 낡은 공장 옆 자재 창고 마당에 묶여있는 진돗개 한 마리를 보고 다리가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10년 전 모든 것을 앗아간 그날, 그에게 실려 끌려갔던 반려견 희망이가 정말로 돌아왔단 말인가. 이 이야기는 10년 전부터 시작된다. 아직 10살이었던 서준의 마음은 상처투성이었다. 매일 밤 집안에 울려 퍼지는 부모님의 끊임없는 말다툼, 어머니가 설거지하는 소리에 섞여 들리는 식기 깨지는 소리, 왕 하고 닫히는 문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흐느낌. 사주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써도 그 소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어느 이른 아침, 어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다. 서준이 눈을 떴을 때 어머니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서준아, 에이, 잠깐 나갔다 올게. 하지만 그 잠깐은 영원히 되었다. 서준은 혹시나 어머니가 돌아올까 싶어 며칠이고 창가에 앉아 기다렸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새로운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다. 새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서준에게 다정하게 대하려 했었다. 하지만 서준은 도무지 그녀와 가까워질 수 없었다. 에휴, 진짜 엄마가 아닌 사람이 엄마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기묘하기 짝이 없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과묵했다. 원래도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떠난 후로는 더욱 말이 없어졌다. 아버지가 서준에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묻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밥은 먹었니? 숙제는 했냐? 응. 같은 사무적인 말뿐이었다. 서준은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았다. 학교에서는 친구들 무리에 끼지 않고 혼자 구석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고, 집에 돌아와도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런 서준에게 희망이 찾아온 것은 옆집 김 아주머니네 개가 새끼를 낳았을 때였다. 김 아주머니는 누구보다 서준의 가정사를 잘 알고 있었다. 담 너머로 들려오는 소음도 서준의 변화도 모두 지켜본 것이다. 서준을 이 아이 한 마리 키워보지 않을래? 우리 서준이라면 분명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김 아주머니는 서준에게 새하얀 털을 가진 작은 강아지를 건네주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아주 작은 강아지였다. 그 순간 서준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손에 넣은 것만 같았다. 희망아, 오늘부터 우리는 같이 사는 거야. 서준은 그 강아지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 새하얀 털이 마치 어둠을 걷어내는 새벽의 빗줄기처럼 혹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첫눈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희망이는 서준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서준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희망이는 마당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다. 대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기쁘게 달려와 다리에 매달리며 재롱을 부렸다. 밤에 혼자 무서울 때는 희망이가 곁에 다가와 온기를 느끼며 잠이 들었다. 이 세상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희망이는 언제나 서준의 곁을 지켜주었다. 서준은 희망이와 있을 때만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희망이에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았다. 희망이는 서준의 말을 알아듣는 듯 신기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곤 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서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늘 대문 앞에서 반겨주던 희망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마당도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희망아, 서준은 집 안팎을 샅샅이 뒤졌다. 희망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도 늘 낮잠을 자던 숨숨집도 모두 찾아봤지만 희망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 장을 보고 돌아오던 새어머니와 마주쳤다. 어머니, 희망이 어디 갔어요? 새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서준아, 그게 말이다. 새어머니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 표정에서 서준은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트럭 소리가 들려왔다. 낯설고 불길한 소리였다. 서준은 본능적으로 그 방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보고야 말았다.
새 창살이 달린 트럭 짐칸 뒤에서 필사적으로 짖으려 하는 희망이의 모습을 희망아 이래 희망아 서준은 미친 듯이 트럭을 뒤쫓았다. 하지만 아이의 발로는 굉음을 내며 멀어지는 트럭을 따라잡을 수 있을 리 없었다. 와, 희망이의 울음소리도 점차 작아졌다. 그날 서준은 골목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해준 존재,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존재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날 밤 서준은 새어머니를 원망했다. 분명 새어머니가 희망이를 버렸을 거라고. 자신을 방해물로 여기는 새어머니가 자신의 소중한 희망이마저 버려버렸다고 생각했다. 네 10년이 지나도 그날의 아픔은 서준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어른이 되어서도 쉽게 아물지 않았다. 10년이 흘렀다. 20살이 된 서준은 혼자 살고 있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자유로운 생활이었다. 서준은 건설 현장 인부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다. 에어가 으스러지는 고된 일이었지만 보람도 느꼈다. 자신의 노동으로 정당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 동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이 기뻤다. 넌 오늘도 하루 고생 많았다. 현장 반장인 김 반장님이 서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서준은 그런 순간에 감사했다. 어릴 적,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스함이었다. 하지만 서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문득 혼자가 되면 희망이를 떠올리곤 했다. 만약 희망이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했다. 월요일 아침이었다. 서준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인천의 공업지대를 지나갈 때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낡은 공장 옆 자재 창고 마당에 진돗개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것이었다. 운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중형견이었다. 서진은 발걸음을 멈췄다. 무언가 낯익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성원에 왜 저런 곳에 개가 묶여 있지? 서진은 호기심에 이끌려 공장 마당으로 다가갔다. 개는 서준을 발견하자 살며시 꼬리를 흔들었다. 경계심보다는 기쁨을 표현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봐, 왜 이런데 혼자 있는 거야? 서준이 다가가자 개는 더욱 열심히 꼬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준은 기묘한 것을 깨달았다. 개의 모습이 어디선가 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몸집, 새하얀 털, 그리고 귀 모양까지 어릴 때 키우던 희망이와 꼭 닮았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 총각.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서준은 돌아보았다. 공장에서 일하는 듯한 중년 남성이 다가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걔가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괜찮아. 이 녀석 며칠 전에 여기에 나타났지 뭐야. 주인을 못 찾아서 일단 여기서 돌보고 있는 거야. 마린 다시 한번 그 개를 자세히 뜯어보았다. 정말로 희망이와 판박이었다. 특히 오른쪽 발가락 사이에 있던 작은 검은 점까지. 아더스, 이 개의 오른쪽 발가락 사이에 검은 점 없나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정말 있네. 서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고동쳤다. 이것은 너무나도 정확한 우연의 일치였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저씨, 이 개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아니, 정확히는 몰라. 근데 며칠 전 일은 새벽에 여기 있더라고. 누가 버리고 간 건지도 모르지. 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무릎을 꿇고 개에게 다가갔다. 걔는 서준의 손을 환영하듯 핥았다. 희망아, 너 희망이 맞니? 서준의 말에 반응하듯. 걔는 더욱 침착에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서준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이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확신이 있었다. 에게는 자신의 희망이가 틀림없다. 아저씨, 죄송하지만 이 개 제가 데려가도 될까요? 사실 이 아이 제가 어릴 때 키우던 개인 것 같아요. 동장 남성은 놀란 듯한 얼굴을 했다. 정말이야? 그럼 주인이 총각이었구만. 그럼 데려가야지. 이 녀석도 주인을 찾아서 기쁜가 보네. 서준은 개의 목에 묶여있던 낡은 밧줄을 풀어주었다. 자유로워진 개는 기쁘게 서준의 주위를 뛰어다녔다. 희망을... 자, 집에 가자. 그날은 일을 쉬고 희망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10년 만에 재회였다.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희망이는 서준에게 전혀 공백을 느끼게 하지 않았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서준은 먼저 희망이의 몸을 씻겨주었다. 더러워진 몸을 정성껏 씻겨주자 눈부시게 하얀 털이 드러났다. 정말 어릴 적 희망이와 똑같았다. 희망아, 역시 너였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서준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 기적이란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응? 서준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곁에서 평화롭게 잠든 희망이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치 10년 만에 정말로 집에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서준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재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더욱 큰 기적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희망이와 다시 함께하는 생활은 꿈만 같았다. 내일 아침 서준이 눈을 뜨면 곁에서 잠든 희망이를 보며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의심했다. 정말 10년 전에 사라진 희망이가 돌아온 것일까? 처음 며칠은 아직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은 깊어졌다. 이의 사소한 버릇은 옛날 그대로였다. 밥을 왼쪽부터 먹기 시작하는 것, 잠들기 전에 세 바퀴 뱅그르르 도는 것, 그리고 서준이 슬퍼 보이면 살며시 다가와 머리를 기대는 것까지. 정말 신기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서준은 희망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개의 수명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다. 희망이가 돌아온 후로 서준에게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직장에서의 일이었다. 그때까지 일용직이었던 서준을 갑자기 현장 반장인 김 반장님이 불렀다. 서준이, 자네 늘 성실하게 일해주는구먼. 우리 회사 정직원이 되지 않겠나? 서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일용직에서 정직원이 되는 것은 학벌 없는 자신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이야기였다. 정말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정직원이 될 수 있나요? 물론이지. 실력만 있으면 충분해. 게다가 동료들 평판도 좋고. 어때? 서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에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 좋은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희망이에게 전하고 싶었다. 희망아, 좋은 일이 있었어. 오늘 열차 희망이가 달려와 반겨주었다. 서준은 희망이를 끌어안고 기뻐했다. 이 덕분인 것 같아. 네가 돌아오고 나서 좋은 일만 생겨. 하지만 좋은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파트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준 총각, 잘 지내나? 실은 할 말이 있는데. 서준은 월세를 올리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최근 동네 부동산 시세가 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무슨 일이시죠? 실은 내가 이사를 가게 됐는데. 서준 총각이 아도 성실하게 잘 살아줘서 월세를 좀 깎아주려고 하네. 어떤가? 서준은 또다시 놀랐다. 인성이 아니라 인하라니.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자네 같은 좋은 세입자는 좀처럼 없지.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전화를 끊고. 서준은 희망이를 보았다.
희망이는 마치 사정을 다 안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정말 네가 행운을 가져다 주는 거니? 아니면 전부 그냥 우연일까? 아... 서준은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인간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동물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왜? 특히 개는 주인을 지키고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믿어졌다. 그날 밤 내 서준은 정성껏 희망이의 몸을 씻겨주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자. 희망이는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다. 희망아, 에이, 정말 고맙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서준은 그렇게 말하며 습관으로 희망이의 몸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문득 궁금증이 생겼다. 이 10년 동안 왜, 희망이는 어디서 어떻게 지냈을까? 너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힘들었지? 희망이는 서준의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모습이 어릴 적과 똑같아서 서준은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다. 그날 밤, 서준은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곁에서 평화롭게 잠든 희망이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마치 어릴 적 희망이와 함께 잠들었던 때처럼. 하지만 서준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행운은 모두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희망이에게는 더욱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서준은 한 가지 의문을 품었다. 10년 전 트럭에 실려간 후 희망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졌다. 그때 희망이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을까? 서준은 예전에 살던 동네로 향했다. 몇 년 동안 찾지 않았던 오래된 동네는 완전히 변해 있었지만 익숙한 얼굴도 몇몇 보였다. 옆집에 살던 김 아주머니가 서준을 알아보고 기쁘게 말을 걸어왔다. 어머나, 서준이 아니니? 이렇게 껐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희망이 말이지. 그때는 참 안 됐어. 갑자기 없어져 버려서. 서준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때 희망이를 태운 트럭을 본 사람은 없었나요? 김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거라면 건너편 박 할아버지가 봤다고 하더라. 트럭이 어디로 가는지 뒤따라가 봤다고. 나 서준의 심장이 콩 내려앉았다. 드디어 단서를 찾았다. 10년간의 희망의 발자취를 따라갈 기회였다. 박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길. 서준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희망이가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싶은 마음과 한편으로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어릴 적부터 유기견 보소의 무서운 이야기는 들어왔다. 박 할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산 터줏대감이었다. 여든이 넘어서도 건강했고 동네 사정에도 밝았다. 서준이 찾아가자 마당에서 분재를 손질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예전에 여기 살던 서준이에요. 박 할아버지는 서준의 얼굴을 한참 보더니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오, 서준이구나. 야, 많이 컸네. 예전엔 그렇게 작았는데 오랜만이다. 네, 할아버지. 실은 여쭤볼 게 있어서요. 10년 전에 제가 키우던 희망이라는 게 기억하세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문득 어두워졌다. 그때 일 말이지. 그건 참 안 됐어.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때 희망이를 태운 트럭이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김 아주머니께서 할아버지가 뒤를 따라가 보셨다고.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지 그때 뒤따라가 봤어. 너무 불쌍해서 말이야. 그 트럭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 우와, 서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어디야? 산 너머 골짜기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였어. 나도 그때는 화가 나서 말이야. 그렇게 아이가 예뻐하던 개를 그런 곳에 데려가다니. 난 서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메이만이는 보호소에 팔려갔던 것이다. 그래서 희망이는 거게. 하지만 말이다. 서준아, 그 후에 내가 그 보호소 앞을 몇 번 지나가 봤는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보호소가 얼마 안 가서 많이 버렸거든. 장사가 잘 안 됐나 보지. 거기 있던 개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들었어. 서준은 조금 안도했다.
적어도 희망이가 계속 그 끔찍한 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른 곳이라면 어디일까요? 그건 나도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그때 동물보호센터 사람들이 왔었다고 들었어. 그쪽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서준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가 켜졌다. 동물보호센터라면 적어도 유기견 보호소보다는 나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희망이가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할아버지, 그 보호소가 망한 게 언제쯤인지 기억하세요? 한 1년 후쯤이었나? 그러니까 서준이 내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2년쯤 뒤였지. 서준은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희망이는 보호소에 2년 있다가 그 후 어딘가에서 8년을 보낸 셈이다. 그런데도 살아남아 자신에게 돌아와 준 것은 기적이었다. 다 할아버지는 서준의 복잡한 표정을 보고 말했다. 서준애, 근데 왜 이제 와서 희만이 얘기를? 몫이 사실은 할아버지, 희만이가 돌아왔어요. 얼마 전에 다시 만났어요. 봐, 할아버지의 눈이 동그래졌다. 뭐라고? 정말이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서준은 희망이와의 재회 경위를 이야기했다. 할아버지는 경악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이런 세상에, 정말 기적이네. 에이,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난단 말인가? 네,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틀림없이 희망이에요. 알거나 사이의 점까지 똑같았어요. 그렇구나. 동물은 주인을 잊지 않는다고들 하지. 틱틱에는 더 그래. 희망이도 서준이 너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을 게야. 서준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네 희망이는 이 10년 동안 자신을 기억해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에게 돌아오려고 애썼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할아버지,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요. 에, 희망이를 보호소에 판 게 누구인가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다. 이건 말이다. 서준의 네 새어머니가 아니야. 서준은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 줄곧 새어머니가 희망이를 버렸다고 믿고 있었다. 그럼 누가? 네 아버지였어. 이 늙은이가 똑똑히 봤지. 이 새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말리려 했어. 하지만 네 아버지가 들으려 하질 않았지. 서준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아버지가 희망이를 팔았다. 20년 동안 새어머니를 원망해 왔는데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글쎄, 그때는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네 아버지 일도 잘 안 풀렸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가 소중히 여기는 개를 파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서준은 혼란스러웠다. 10년 동안 품어왔던 증오의 대상이 바뀌어 버렸다. 새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 서준아. 하지만 이제 희망이도 돌아왔으니 옛날 일은 잊어버리려무나?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 팍 할아버지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서준은 금방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새어머니에게 차갑게 대한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돌아오는 뒤 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희만이의 발자취를 어느 정도 파악했고 네 1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집에 돌아오자. 희만이가 기쁘게 반겨주었다. 서준의 복잡한 마음을 알아차린 뒤 삶의 시 곁에 다가와 앉았다. 희망아, 너도 고생 많았구나. 어쨌든 살에서 돌아와줘서 고마워. 서준은 희망이를 끌어안고 말했다. 어떤 마법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2번 다시 이 아이를 잃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하지만 서준은 아직 알지 못했다. 희망이가 가져다줄 진짜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막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며칠 동안 서준은 혼란스러웠다. 10년간 새어머니를 원망했지만 와, 희망이를 판 것은 아버지였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서준은 용기를 내어 본가에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오랜만에 듣는 새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서준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새어머니가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느껴졌다. 어머, 서준애, 오랜만이네. 잘 지냈니?
잘 지내요. 어머니도 건강하시죠? 그럼 건강하지. 근데 무슨 일이야? 갑자기 기쁘긴 한데 걱정도 되네. 서준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머니, 잠깐 집에 가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언제든 괜찮아. 내 집이잖니. 내일 오후 서준은 오랜만에 어릴 적 살던 본가로 돌아갔다. 희망이도 함께 데려갔다. 새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아,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새어머니가 반겨주었다. 하지만 희망이의 모습을 보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어머, 그 아이는 설마. 네, 맞아요. 희망이에요. 얼마 전에 다시 만났어요. 새어머니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희망이를 바라보았다. 정말 희망이니? 어떻게 이런 일이? 고수에 앉아 서준은 희망이와의 재회 경위를 이야기했다. 새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듣고 있었다. 에이,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네. 아이다. 정말로? 와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 어머니. 사실 오늘 온 건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사과? 뭘? 저 계속 어머니가 희망이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미워하고 차갑게 대하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새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서준아,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 할아버지께 들었어요? 아, 희망이를 판 건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라고요. 어머니는 말리려고 하셨다고. 새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다. 서준아, 사실은 말이다. 너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뭔데야? 그날 정말 힘든 날이었어. 에이, 네 아버지가 갑자기 희망이를 팔겠다고 하더구나. 나도 놀라서 말렸지. 새어머니는 그날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회사가 정말 힘들었어. 몇 달째 월급도 못 받고 집안 형편은 불 보듯 뻔했지. 그런 때에 네 희만이 같은 진돗개를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야. 서준은 말없이 듣고 있었대. 나는 반대했어. 아무리 힘들어도 서준이가 소중히 여기는 개를 파는 건 안 된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전기세도 못 내는데. 개 키울 여유가 어디 있냐고.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아침에도 마지막으로 말렸어. 에이, 적어도 서준이한테 얘기는 하고 하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어차피 반대하기 뻔한데 얘기해서 뭐 하냐고 하더니 네가 학교 간 사이에 업자를 불러서 희망이를 데려가게 한 거야. 넌 서준이 가슴이 아팠다. 와, 새어머니도 그때 힘들었을 거라 생각했다. 네가 울면서 돌아왔을 때 우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왜 그때 사실대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아, 새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에, 그때 네가 아버지까지 미워하게 될까봐 걱정했어. 엄마도 없어서 힘든데 아버지까지 미워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고. 서준은 새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그것은 어린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어차피 진짜 엄마도 아니니까 너한테 미움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어머니, 라이즈는 새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새어머니는 이 무거운 짐을 10년이나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제가 더 죄송해요. 너무 어려서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니요, 미스한단 나야. 더 빨리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희망이는 상황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서준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근데 서준아, 에이, 정말 신기한 건 희만이가 돌아온 거야. 아,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는 거니? 네,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마법 같아요. 새어머니는 희망이를 보며 말했다. 어쩌면 희망이는 우리 가족 화해시키려고 돌아온 건지도 모르겠다. 미인은 또 그렇게 생각했다. 와, 희망이가 돌아온 후로 좋은 일만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네 새어머니와 화해할 수 있었던 것도
희망이 덕분이었다. 그리고 서준아, 이 얘기 아버지한테는 아직 하지 말아줘. 아버지도 그때 일 엄청 후회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시간 될 때 천천히 얘기하자. 네, 알겠습니다. 돌아오는 게 서준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옛날의 오해가 풀리고 새어머니와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희망이는 서준의 곁을 얌전히 걷고 있었다. 마치 오늘의 일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희망아, 너 정말 우리 가족 화해시키려고 돌아온 거니? 희망이는 서준을 올려다보며 살며시 꼬리를 흔들었다. 그 모습에서 서준은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느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희망이가 서준에게 가져다줄 가장 큰 선물은 아직 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새어머니와 화해하고 나서 몇 주 동안 서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직 어색한 채였다. 언젠가는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날도 서준은 여느 때처럼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정직원이 된 후 일에 대한 열이 더 더해졌다. 동료들도 서준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서준이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김 반장님이 물었다. 서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잃어버렸던 걸 찾았거든요. 널 찾았는데, 에, 소중한 친구여. 서준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네, 진심으로 기뻤다. 시만이가 돌아온 후 모든 것이 바뀐 것 같았다. 오후 5시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서준은 빨리 희망이를 보고 싶었다. 매일 집에 돌아와 기쁘게 반겨주는 희망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희망이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 늘 문 앞에서 달려오던 녀석이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희망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서준은 희망이를 쓰다듬으며 걱정했다. 하지만 특별히 이상은 없어 보였다. 밥도 산책도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난 아이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밤 2시쯤이었을까. 서준은 희망이가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희망이는 평소 밤중에 짖는 일이 거의 없는데 오늘은 계속 짖고 있었다. 희망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낸낭이는 창밖을 빤히 쳐다보며 짖고 있었다.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했다. 서준은 희망이의 시선 끝. 창밖을 보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건설 현장 쪽에서 이상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둘인가? 저 시간에 현장에서 무슨... 에이... 서준은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희망이도 뒤를 따랐다.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타는 냄새가 났다. 이상하다. 타는 냄새가 나네. 현장에 도착한 서준은 경악했다. 가설 사무실 한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무래도 작은 화재가 난 듯했다. 아이쿠, 큰일이네. 서준은 서둘러 사무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더욱 놀란 것은 사무실 안에 불이 켜져 있었다는 점이다. 누군가 아래에 있는 듯했다. 누구 계세요? 안에 누구 있어요? 서준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자. 가정 어린 작업원인 민수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대. 아무래도 야근하다가 잠이 든 모양이었다. 민수야. 서준은 민수를 흔들어 깨웠다. 민수는 눈을 떴다. 선배님, 어떻게 여기에? 지금 몇 시예요? 새벽 2시야. 불났다고. 빨리 밖으로 나가. 민수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다. 우와, 진짜네. 연기 냄새. 에이, 두 사람은 허둥지둥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 다행히 불은 큰 불이 아니었다. 아무래도 작은 누전이 원인인 듯했다. 서준은 서둘러 소방사에 연락했고 알려온 소방대원들에 의해 불은 진화되었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발견이 늦었다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정말 운이 좋았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소방대원이 말했다. 민수도 식은땀을 흘리며 서준에게 감사했다. 선배님, 에이,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니었으면 저 위험했어요. 아니야. 사실 내가 발견한 게 아니야. 에. 서준은 희망이를 보았다. 희망이는 조용히 그곳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마쳤다는 듯이. 실은 우리 집게가 밤중에 계속 짖어서. 아, 그래서 깼어요. 그래서 밖을 봤더니 이렇게 돼서. 소방대원은 놀란 듯한 얼굴을 했다. 그래요? 애가 불을 먼저 알아챘군요. 걔는 후각이 예민해서 사람보다 빨리 위험을 감지하기도 하거든요. 민수도 희망이를 보고 있었다. 정말 똑똑한 개네요. 인명구조견이 따로 없네. 서준은 희망이를 쓰다듬었다. 희망아,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 희망이는 서준의 손길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다음 날, 이 소식은 건설 현장 전체에 퍼졌다. 서준의 개가 화재를 미리 감지해 사람을 구했다는 이야기였다. 서준이, 이게는 영웅이네. 우와, 진짜 신기한 얘기다. 걔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았지? 동료들은 모두 희망이의 이야기에 놀라워했다. 아, 김 반장님도 서준을 불러 감사 인사를 했다. 서준이 덕분에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아닙니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고 전부 희망이가 한 거예요. 그래도 자네가 바로 행동해준 덕분이지.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서준은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희망이 덕분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가 무사한 것을 안도했다. 돌아오는 길, 서준은 희망이에게 말을 걸었다. 희망아,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걸 미리 알았어? 희망이는 여느 때처럼 서준의 곁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에서 서준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 단지 호각이 예민한 개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가 아닐까 하고. 그날 밤 서준은 희망이를 끌어안고 감사했다. 희망아, 돌아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는 같이 좋은 일 많이 하자. 희망이는 서준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서준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더욱 큰 기적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제 사건 이후 희망이는 이 지역에서 유명해졌다. 인명을 구한 그의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이 관심이 조금 부담스러웠던 서준이었지만 점차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역 방송국에서 온 취재 요청이었다. 여보세요. 여기는 지역 KBS 뉴스인데요. 화재를 감지 인명을 구했다는 게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좀 가도 괜찮을까요? 서진은 망설였다. 텔레비전에 나가는 것은 처음이었고 무엇보다 희망이에게 스트레스가 될까봐 걱정되었다. 취재는 길지 않을 겁니다. 짧은 인터뷰와 희망의 모습을 조금 찍게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서준은 취재에 응하기로 했다. 희망이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취재 당일, 서준의 집 앞에 리포터와 카메라맨이 찾아왔다. 희망이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싹싹하게 다가갔다. 얌전하네요. 이 아이가 불을 감지한 개인가요? 네, 새벽에 갑자기 계속 짖어서 밖을 보니 현장에 불이 나고 있었어요. 리포터는 놀란 얼굴로 질문을 계속했다. 원래 이렇게 똑똑한 개였나요? 서준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이 아이 어릴 때 키우던 개예요. 2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최근에 다시 만났어요. 10년 전이요? 정말 기적적인 이야기네요. 어떻게 다시 만나셨어요? 서준은 희만이와의 재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리포터도 카메라맨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듯했다.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10년 만에 재회한 반려견이 이번에는 화재를 막았다니. 취재가 끝나고 리포터가 말했다.
이 이야기는 내일 저녁 뉴스에 방송될 겁니다. 무척 좋은 이야기라서 시청자분들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다음날 저녁, 서준은 동료들과 함께 뉴스를 보았다. 아, 작은 화면에 비치는 자신과 희망이의 모습에 기분이 묘했다. 오늘의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입니다. 반려견 한 마리가 화재를 미리 감지해 인명피해를 막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서준과 희망이의 이야기가 화재 현장의 모습과 함께 자세히 전해졌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0년 만의 재회 이야기도 소개되었다. 그야말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10년 만에 재회한 반려견, 그리고 그 개가 이번에는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뉴스가 방송되자 반향은 컸다. 서준의 전화기는 하루 종일 울렸다. 친구와 등력,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서도 전화나 걸려왔다. 서준아, 뉴스 봤다. 희망이 대단하더라. 선배님, 네, 저희도 봤어요. 정말 감동했어요. 다음에 희망이 보러 가도 돼요? 내체로 너희 동네 사람들이 희망이를 보러 오기 시작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찾아왔다. 아저씨, 이 개가 정말 사람 구했어요. 하지만 귀여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희망이를 보았다. 희망이도 아이들을 좋아하는 듯했다. 얌전히 쓰다듬을 받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한 할머니가 희망이를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렇게 착한 아이를 보고 있으니 옛날에 키우던 우리 집 개가 생각나네. 헤이, 정말 개가 사람보다 낫다니까. 서준은 그런 반응을 보며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예, 희망이가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시청에서 전화가 온 것이다. 여보세요? 이쪽은 시청기획재정관인데요. 희망이 이야기를 듣고 인천 시민의 날 축제에 참여해 주실 수 없을까요? 시민의 날 축제요? 네. 올해 시민의 날 축제에서는 우리 동네 영웅이라는 코너를 마련했는데 거기서 희망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많은 시민이 분명 감동할 겁니다. 남들이 생각했다. 희망이가 너무 유명해지는 것도 걱정이었다. 하지만 좋은 일이니 나쁠 것은 없을 것이다. 네, 참여하겠습니다. 내일 시민의 날 축제 당일 서준과 희망이는 무대에 올랐다. 많은 시민이 박수로 맞아주었다. 미사에서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 희망이, 그리고 서준 씨,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같은 존재가 있기에 우리 시는 더욱 따뜻한 도시가 될 겁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후에도 많은 사람이 희망이를 보러 왔다. 1층 날 찍기도 하고, 에이, 쓰다듬기도 했다. 희망이는 누구에게나 싹싹하게 굴었다. 그날 돌아오는 길, 서준은 표창장을 손에 들고 희망이에게 말했다. 희망아, 우리 엄청 유명해졌네. 전부 네 덕분이야. 희망이는 여느 때처럼 서준의 곁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에서는 어딘가 자신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마치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그날 밤 서준은 새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어머니, 오늘 시민의 날 축제에 다녀왔어요. 해? 어머, 그랬니? 뉴스를 봤어. 정말 자랑스럽더라. 희망이도 서준이도 전부 희망이 덕분이에요. 희망이가 돌아오고 나서 좋은 일만 생겨요.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네. 희망이가 복을 가져다 주나 보다. 전화를 끊고 서준은 희망이를 보았다. 정말 희망이는 자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는 존재였다. 몇 년 만에 재회부터 직장에서의 성공, 가족과의 화해, 그리고 이 감동적인 사건까지. 희망아, 너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 정말 고맙다. 하지만 서준은 아직 알지 못했다. 진짜 기적의 결말은 아직 이 앞에 있다는 것을. 시민의 날 축제로부터 몇 주가 지났지만 서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직 어색한 채였다. 새어머니와는 화해했지만 아버지와는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 서준은 큰 결심을 했다.
아버지와 정면으로 마주보고 이야기하기로 한 것이다. 응? 희망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일하는 작은 쓰리점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일터에 찾아간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아버지, 수리점 안쪽에서 라디오를 고치던 아버지는 서준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서준이냐? 웬일이냐? 이런 곳에 아버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어딘가 미안한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리고 서준 옆에 있는 희망이의 모습을 보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 아이는 설마, 응, 희mon이야. 오, 다시 만났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연장을 내려놓고는 서준 앞에 섰다. 서준아, 정말 미안했다. 아버지는 말이다. 그때 일을 정말 후회하고 있다. 네가 그렇게 서준이 여기던 걔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우와, 정말 못할 짓을 했다. 서준은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다. 평생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아버지가 눈에 눈물을 담고 있었다. 아이,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돈 생각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안 되지. 네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어. 아버지? 에이, 저도 알아요. 아버지가 힘드셨던 거. 아니, 알 리가 없지. 알아서도 안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희망이에게 다가갔다. 희망이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했지만 이내 아버지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희망아, 에이, 정말 미안했다. 그때 너를 그런 곳에 보내버려서. 희망이는 아버지의 손을 핥았다. 마치 용서한다는 듯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더욱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착한 녀석을 돌아와줘서 고맙다. 서준의 가슴도 뜨거워졌다. 아, 10년이나 마음에 품고 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희망이도 돌아왔고, 에이, 다시 가족으로 시작하면 돼요. 서준아, 아버지 용서해 줄 거냐? 물론이죠. 아버지도 힘드셨잖아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아버지와 새어머니, 그리고 희망이도 몇 년이 지나 비로소 하나의 가족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우와, 희망이가 정말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줬네. 우와, 새어머니가 희망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희망이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꼬리를 흔들었다.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는 아직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기적이에요. 아버지, 희망이가 가져다 준 기적이라고요. 며칠 후 서준은 더욱 큰 결심을 했다. 원룸에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한 것이다. 와, 희망이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다. 이 산날 서준은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어릴 적 희망이가 하고 있던 빨간 리본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10년이나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것이다. 언젠가 희망이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희망을... 이거 기억나? 서준이 리본 목걸이를 희망이에게 보여주자. 희망이는 기쁘게 꼬리를 흔들었다. 정말 기억하는 것 같았다. 먼 나이, 희망이의 목에 살며시 리본을 묶어주었다. 년 전 그때의 모습과 똑같았다. 에이, 이걸로 정말 전부 제자리로 돌아왔네. 이제부터가 우리들의 새로운 시작이야. 새 집은 작은 마당이 딸린 방 2칸짜리 집이었다. 와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서주는 마당에 희망이를 위한 작은 계집도 만들어 주었다. 어때? 희망아? 마음에 들어? 이한이는 기쁘게 새 집안을 구석구석 탐험했다. 특히 마당이 마음에 든 듯했다. 그날 밤 서주는 마당에 나와 희망이와 함께 앉아 있었다. 따뜻한 저녁 노을이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희망아, 에이, 정말 고맙다. 네가 돌아와줘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 서주는 10년 전 희망이를 잃었더니 가족이 불화 그리고 외로웠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희망이가 돌아온 후의 변화를 생각했다. 정직원이 된 것, 새어머니와 화해한 것, 아버지와 이야기한 것,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것, 모든 것이 희망이가 가져다 준 기적이었다.
너는 정말 나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 천사야. 희망이는 서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한 듯 옆으로 누웠다. 그 모습이 어릴 적과 똑같아서 서준은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다. 오, 이제부터는 계속 함께 행복하게 살자. 2번 다시 헤어지지 않을 거야. 따뜻한 저녁 노을이 서준과 희망이를 감싸고 있었다. 말의 아픔이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아, 희망이는 서준을 올려다보며 살며시 꼬리를 흔들었다. 그 눈에는 깊은 애정과 저도 정말 행복해요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서준과 희망이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새로운 행복한 시작과 함께 하나의 결말을 맞았다. 사랑하는 것을 잃은 아픔과 다시 만나는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생각하는 변치 않는 사랑이 진짜 기적을 낳은 것이다. 우와,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있다. 서준과 희만이의 이야기처럼. 하지만 그 기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가져온 결과일지도 모른다. 희만이의 기적은 끝났지만 서준과 희만이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